내년 총선 전에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지역 야당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안동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상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울진군 8개 대안 사업이 타결됐지만 울진군이 추가 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는 예술가들의 창작 생동감도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 5월의 미술계 소식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이 올라서 대부분 지역에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많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도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종일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게다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음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 2-3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문경과 영덕, 상주, 구미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또 경북 동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역의 야당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서 활동 중인 가운데 정의당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대표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서 전체 의석을 싹쓸이했는데 이런 승자 독식 구도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선거구별로는 한 표의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법 개정운동 선포식을 열고 영남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기로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와 서명 선전전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정치 제도를 바꾸고 또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의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포식 뒤에는 수성구 의회에서 노동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좀 책임 방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지역 야당들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구 경북 상장법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9%와 68.5%가 늘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수익성이 좋아진 것은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의 실적 개선 때문으로 두 기업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8.1%가 늘고 순이익은 37.4%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코스닥 시장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어음부도율은 0.23%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고 부도 금액은 99억 6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30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신규 부도업체는 11개로 전달보다 1개가 줄었는데 지역별로는 대구 10개, 경북 1개며 법인 기업이 8개, 개인 사업자가 3개였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막창 식당에서 휴대용 버너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정모 씨 등 어른 4명과 어린이 2명이 얼굴과 손목, 목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버너 과율로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가 번성했던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의 마애불상이 경북 북부 지역에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요. 최근 안동에서 이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상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시 녹전면에서 봉화군 상운면으로 넘어가는 산길 아래 밭 귀퉁이. 1m 60cm 높이의 바위 앞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위는 가슴 방향, 법인은 하단까지 흘러내려져 있고 발은 결과부자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연꽃 문양의 대좌가 3단으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약합이나 무슨 이런 걸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약사열애로 보이고 고려 초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역 문화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하나예요. 하지만 불상 곳곳이 자연마모로는 보기 어려운 편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여서 얼굴은 거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좌대 부분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불상은 심하게 훼손돼 보존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치도 도로 개설로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이 처음 발견된 건 2009년 말 안동시는 경상북도에 문화재 신청을 했지만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동시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도시지정이나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비 부담이 적어지는 전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지정 문제가 아니니까 법적 근거는 이약하거든요, 사실. 현재 안동 매정리 마애불 주변으로 10여 개의 마애불이 분포돼 있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경북 북부 지역에 번성했던 불교 문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이인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꾸려진 경상북도 탄소산업 선진기업 사찰단이 어제와 오늘 세계 제1회 탄소기업 일본 도레이사를 방문해 탄소산업의 조기 성공 모델 개발에 나섰습니다. 도내 12개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기업 CEO 등 29명으로 구성된 사찰단은 일본 나고야에 있는 도레이사의 자동차 항공기 센터와 나고야 대학을 찾아 상품화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합니다. 또 이시가와 혁신복합재료 연구개발센터와 카나자와 공대도 방문해 탄소 성형 상용화와 리사이클링 센터 등을 사업 계획에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과학영재고 학생들과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구 과학영재고 2015학년도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2학년 전교생이 13박 14일의 일정으로 미국에 가는 것과 희망자 8명이 8박 9일 동안 미국 학생과 공동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대구시 교육청이 매년 거의 학생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고등학교 수학여행에는 지원이 전혀 없다며 이는 특정 학교에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한 울진군 8개 대안 사업이 15년 만에 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최근 지역주민 현안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추가 지원을 요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원전 건설에 따른 대안사업 서명식은 국책사업 해법 모범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수원은 보상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 상수도 확장, 체육관 건립 등 2,800억 원 규모의 8개 대안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 지 넉 달도 안 된 지난 3월 울진군은 11개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6건, 교량 신설과 제방도로 확장,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등입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 울진군의 추가 요구에 한수원은 전전긍긍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월성과 고리 등 다른 원전 지역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듯하고, 거절하자니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울진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울진군의 추가 요구는 합의 정신을 위반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의서에 울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 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매스컴이 나오면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인터뷰를 하든지 보도자를 내든지 하면.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울진군과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수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진 요즘 원전 건설 사업이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돈거래 차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대구시는 프랜차이즈 협회와 시장 상인들과 함께 서부시장에 프랜차이즈 거리를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협회, 상인들과 협력해서 치킨업체와 커피업체 등 대구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망을 갖췄거나 갖춰가고 있는 업체 20곳을 서부시장에 입점시키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대구시는 프랜차이즈 거리를 치맥축제와 대구 관광과도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대구를 찾는 단체 관광객들이 뷰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형 뷰티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말 수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문을 열 뷰티 체험장은 피부관리용과 손관리용 장비를 갖추고 피부미용사회 소속 피부미용사들과 네일사들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피부와 손 관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뷰티 체험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오늘 수성대학교와 피부미용사회 대구지회와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5월 하면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예술계에서도 창작의 생동감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합니다. 5월 미술계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커피 원두와 원두를 닮은 듯한 흑인 소년의 얼굴. 극사실주의 작가 홍지철 씨의 그림 옆에는 돈 주고 물을 사먹는 시대를 빗댄 홍 작가의 설치 작품도 전시돼 있습니다. 예술발전소는 모두 10팀의 작가들을 선정해 전공과 상관없이 미션을 주고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또 평가하는 식으로 경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오히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내갈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자기의 장르와 분야를 뛰어넘는 그러한 다양한 실험적인 행위로 통해서 그 많은 국내외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랍장을 밀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공간. 누구나 어릴 때 한번 해봤음직한 상상. 하지만 그런 기억 자체를 잊고 사는 어른들에게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작가가 이야기하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다락방에 뭐가 있을까? 어떤 서랍장 뒤쪽에는 또 어떤 공간이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한테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을 조금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곱고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가가 느낀 감정이 입되면서 더욱 현실감을 띠는 것이 류재비 작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곱고 따뜻한 기억을 현재의 느낌으로 불러내는 작품은 보는 사람에게 동질감마저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다산문화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후원하는 제7회 다산 목민대상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은 지방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평생마을 조성 등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자원봉사 특별시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산연구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지방 행정 현장에 실천하는 지자체를 찾아 최종 3곳의 다산 목민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둔산동에서 대구 상동체리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상동체리는 지난 20일부터 수확하기 시작했는데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로 얼리블랏과 라핀, 레이니어 등 우량 신품종이 도입됐습니다. 한편 동구 둔산동에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넓은 15헥타르 땅에 체리가 재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5헥타르 땅에 산딸기도 함께 생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이렇게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또는 높은 단계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겠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선글라스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자외선 차단제는요, 2-3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서 북동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밸런스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7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에는 30도 내외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 봉화의 아침 기온은 9도로 여전히 서늘합니다. 겉옷 꼭 챙기시고요. 낮에는 청송과 의성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포항과 경주도 낮 기온이 31도를 보이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석가탄신일 연휴 동안은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화재 예방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